지지부진했던 레고랜드 본 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 보증서까지 제출했지만 착공식만 2번 하고 모두 무산된 경험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임의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춘천시는 상품권 지급 관광지를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구곡폭포와 사막산 관광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년간 지지부진했던 레고랜드 본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 보증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식만 2번 하고 모두 무산된 경험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4월과 2014년 11월 레고랜드 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번 다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조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사업 시작 뒤 7년간 부진하던 레고랜드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STX 건설이 책임준공 확약서와 계약이행 보증서까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를 부지매각 대금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해 착공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과거의 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전에 성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었지만 성금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근본 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끝난 후에 부지 매각을 통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시공사인 STX 건설이 법정 관리를 졸업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공사비를 지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우선 나옵니다. 시공사를 우량 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 멀린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7년을 끌어온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이번에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넘어 사업 성공으로 갈 수 있을지 춘천 시민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 들어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에 대한 생산과 슈퍼 편의점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분기보다 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증가율 1.8%보다 증가폭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업이 11.6%나 증가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출과 주식거래 증가로 금융과 보험도 1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예술과 스포츠 여가는 4.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3% 증가에 그쳤던 소매 판매도 올해 1분기에는 5.1%나 증가했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7.7% 증가해 지난해 1분기 증가율 3.5%보다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판매도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 3.5% 감소했던 대형마트 판매는 올해 1분기 1.6%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4.2%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 감소했던 전문 소매점은 2.5% 증가해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올해 1분기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임의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처리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2009년부터 대형 폐기물 수거 방법을 기존 스티커를 구매해 붙이는 방식에서 현장에서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비용을 납부하고 붙여놓은 스티커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현장에서 수수료를 내면 업체가 수거해갑니다.
냉장고는 10,000원, 텔레비전은 6,000원 등 품목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임의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품목별 수수료를 안내하고 영수증도 발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부당한 금액이 수수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관련 업체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품목별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고 업체에 정확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센터로 하거나 입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대책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속초항 개항 이래 가장 큰 크루즈선이 오늘 입항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국제 여객선 터미널도 처음 가동돼 속초항이 국제 크루즈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90m, 폭 35.5m의 11만 톤급 크루즈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수영장과 극장,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연장자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분들은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는 게 좀 힘들어하셔서 배로 이용해서 어디 관광을 가보자. 크루즈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 오는 17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속초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입출항 수속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속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은 지난해 7만 5천 톤급이 가장 컸었는데 이번 11만 톤급 입항을 계기로 속초항의 대형 크루즈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선 대형화 추세에 맞춰 속초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 확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객 부두 규모와 수심으로는 16만 톤급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은 어렵습니다. 목표는 22만 톤급이었습니다만 항만 여건상 올해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금년에는 10만 톤급 이상 그 대형 크루즈 두 번과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정기 크루즈선 유치를 지금 추진해 있습니다. 지난해 속초항의 크루즈선 입항 횟수는 11회, 올해는 하반기부터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2만 5천 톤급 크루즈선이 정기 취항하는 등 운항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시는 상품권 지급 관광지를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구곡폭포, 사막산 관광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관광지 입장료만큼 지역 상가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작년 1월부터 소양강 스카이워크 위지 입장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1억 4,700만 원어치가 교부돼 상가를 통해 69%가 환수됐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지역 주민 800원, 타지 주민 1,600원인 구곡폭포 사막산 입장료를 2,000원으로 조정하고 지역 주민은 무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 대입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춘천권은 내일 강원고에서, 강릉권은 오는 19일 강릉여고에서, 원주권은 오는 26일 부건여고에서 낮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련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입 전형과 입시 전략 특강, 대학별 전형 설명, 전문 상담위원 등과의 개별 상담도 운영합니다. 특히 전국 30여 개 대학의 입학 관계자가 참여해 학생과 직접 상담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남북교류 협력 의제 발굴을 위한 산림과 임업 분야 심포지엄이 오늘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시대 한반도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강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산림복구 추진 방향과 한반도의 산림생태 통합과제,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한 북한 산림복구 전략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앞서가는 차량의 뒤에 바짝붙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난폭 대형 버스와 화물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전국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 사고는 4건으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대비해 당초 15일까지였던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285명이 주요 등산로에 연장 배치돼 감시 체계를 유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